이런 적 없으셨나요? 햇볕 아래 몇 분만 걸어도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머리가 띵한 느낌. 그냥 더운 게 아니라면 지금 내 몸은 어떤 상태일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여름을 지킬 수 있는 건강 정보, 특히 50대 이후 중장년과 노년층이 반드시 알아야 할 폭염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폭염은 단순히 날씨가 더운 정도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폭염을 공식적인 자연재해로 분류하고 있고, 그 피해는 감염병이나 태풍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노년층은 더위에 더욱 취약하며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폭염은 우리 몸의 혈관을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혈관은 확장되고 혈압은 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몸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들고 피부로 더 많은 혈액을 보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심장은 과도하게 부담을 받게 되며 심장병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제로 폭염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위험성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가능하면 외출을 삼가고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폭염 시 나타나는 초기 증상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 심장이 빠르게 뛰고 땀이 줄어드는 느낌, 피부가 붉고 뜨겁지만 건조해진 느낌. 이럴 땐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며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물 한 컵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내에서는 에어컨 사용이 필수적이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면 오히려 냉방병과 혈압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사이, 습도는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2회 이상 환기를 통해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수분 섭취는 갈증을 느끼기 전에 해야 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갈증을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폭염에 적절한 옷차림도 중요합니다. 밝은 색의 헐렁한 옷을 입고 모자나 양산으로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에 직접적인 자외선이 닿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체온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식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폭염 속에서는 위장이 약해지기 때문에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죽이나 찜 요리, 수분이 풍부한 오이나 토마토 같은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차가운 음식은 일시적인 시원함은 줄 수 있지만 속을 차갑게 만들어 위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운동을 지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 기간 중에는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저강도의 운동을 추천합니다. 운동 중에는 반드시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폭염으로 인한 실제 사고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68세의 정모 씨는 오전 11시에 텃밭 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럼증과 숨가쁨을 느꼈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습니다. 주변 이웃이 발견하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열사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 씨는 평소 혈압약을 복용 중이었고 사고 당시 물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단 몇 시간의 노출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폭염 시에는 본인뿐 아니라 주변 이웃에 대한 관심도 중요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더위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 한 번은 안부 전화를 드리거나 직접 방문하여 에어컨을 켜고 계신지, 물은 충분히 드셨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 작은 관심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1번째. 혹시 전기세 걱정으로 에어컨을 아끼고 계신가요? 폭염 기간 중에는 정부에서 냉방비 지원 정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지역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불필요한 전기 절약보다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2번째. 폭염이 지속되는 시기에는 정신 건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나 식욕처와 무기력감 등이 반복되며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땐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상담센터에 연락을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지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13번째.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수면 중 체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으면 숙면이 어렵고 피로가 누적되기 쉽습니다. 밤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고 선풍기를 간접 바람으로 틀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에어컨 바람은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시간 예약 기능이나 온도 조절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14번째. 폭염은 단순히 더위를 넘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 할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폭염은 누구에게나 위험하지만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조심해야 할 건강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준비한다면 우리 모두 안전하게 이 여름을 지날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오늘 들은 내용을 실천에 옮겨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함께 건강하게 여름을 지내봅시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